안녕하세요. 시곡중학교 2학년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만나 처음으로 수업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 설문으로 과학 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서 그 답변들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이미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많은 친구들은 다소 두려움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은 이미 여러분들도 예상하고 있겠지만 이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동시에 또 과학을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1년 동안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면서 저만큼 사랑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 과목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무서운 과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내용이 많아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용어와 논리들이 전체적으로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과목이다 보니 집중력을 한번 잃었다가 중간에 정신을 차려보면 처음부터 단추를 다시 끼워야 하는, 그래서 힘겨움을 느낄 수 있는 과목일 뿐입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용어부터 하나하나 짚으면서 전에 배웠던 내용과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도 수업을 진행할 테니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따라만 온다면 분명 즐겁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2학년 과학 교과서의 각 단원 이름을 이전에 배웠던 단원들과 연결해 보는 정도로 한번 훑어만 보려고 합니다. 우선 중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잠시 풀어주려고 해요. 이 과목은 사실 크게 나누자면 4개의 세부 내용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내용들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4개의 과목으로 분리되어서 수업이 진행되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분리될 이 내용을 왜 중학교에서는 과학이라는 한 과목으로 묶어서 공부를 하는 걸까요? 이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각 분야들은 서로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학습해가기 위해서는 연관되어 있는 그런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3년의 과정을 거쳐 서로 연관되어 있는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학습하고 난 뒤에 고등학교에 올라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형태로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지금의 3년이 얼마나 중요한 바탕이 될지는 여러분들도 느낌이 오시겠죠? 우선 우리가 2학년 때 배우게 될 단원 중 2개의 단원이 물리의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2단원 전기와 자기입니다. 물리학의 중요한 개념인 전기 그리고 자기를 다루는 단원인데요. 초등학교 때에는 아마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단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 그러니 처음 들어보는 단어나 개념들이 좀 많겠죠? 집중해서 잘 따라와야 단원 끝까지 서로 연결되는 이 논리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8단원 열과 우리 생활도 바로 이 물리에 포함이 됩니다. 1학년 때 배웠던 5단원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 아마 온도 변화와의 관계를 같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더불어서 열 에너지에 대한 내용도 보았을 텐데요. 이때는 열을 물질에 가하거나 혹은 없앴을 때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의 어떤 상태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면 이번에는 열 자체에 초점을 두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단원이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화학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단어는 첫 번째 1단원 물질의 구성, 그리고 6단원 물질의 특성이 있습니다. 1학년 때 여러분이 4단원 기체의 성질에서 기체를 구성하는 작은 입자에 대한 내용을 배웠을 거예요. 이 입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단원이 바로 1단원입니다. 또 1학년 때 배웠던 5단원 물질의 상태 변화와 같이 물질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상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배우는 단원이 6단원 물질의 특성입니다. 생명과학과 관련된 단원은 4단원 식물과 에너지 그리고 5단원 동물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름만 봐도 뭔가 단원이 되게 세트 같죠? 작년에 여러분은 3단원 생물의 다양성에서 지구계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의 종류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2학년 때는 그 생물들 중에서 특히 식물과 동물이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구과학과 관련된 단어는 3단원 태양계 그리고 7단원 수권과 해수의 순환입니다. 작년 1단원 때 여러분 직권의 변화에 대해 수업할 때 지구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지구계는 직권, 기권, 생물권, 수권, 외권의 5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직권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단원이었을 거예요. 이 앞서 배웠던 5개 중 외권과 관련된 것이 3단원, 그리고 수권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것이 7단원이 되겠습니다.
단원명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작년에 배웠던 것들과 대부분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앞으로 3학년에 올라갈 때도 그럴 거예요. 1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을 잊었다면 조금이라도 복습을 해야 2학년 때 공부하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1학년 때 배웠던 내용과 연결되어 있던 1단원의 제목만 가볍게 짚고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좀 짧죠? 다음 시간에 시작할 내용과 연결이 될 예정이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1단원명은 물질의 구성입니다. 작년에 배웠던 입자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단원이라고 했었죠. 아마 우리는 다양한 기체 입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혹은 세모와 같이 다른 모양 그리고 크기 등의 단순한 그림으로 입자를 나타냈을 거예요. 이번 단원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었던 입자라는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 예정입니다. 우선 단원명인 물질의 뜻에 대해서만 가볍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체라는 단어를 알면 됩니다. 선생님이 너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같나요? 자, 여러분 주변에 지금 보이는 물체에는 무엇이 있나요? 선생님 주변에는 연필, 노트북, 핸드폰, 지우개, 텀블러가 있습니다. 물체란 이처럼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는 것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물체를 만드는 재료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그것을 바로 물질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물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려고 했었어요. 작년에 아마 여러분이 기체 물질은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배웠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입자라는 단어 대신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거예요. 교과서 12, 13, 그리고 22페이지를 읽으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오면 여러분이 공부하기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숙제예요. 여러분이 찾아올 단어는 총 2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교과서를 읽고 단어 2개를 찾아서 구글 설문지에 답을 써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페이지는 다시 한번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과학교과서에 있는 단원명을 가볍게 훑어만 봤어요. 다음 시간부터 진행될 1단원 물질의 구성은 여러분이 단어의 정의를 잘 이해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업을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